규태는 쓰러진 금옥을 병원으로 급히 데려옵니다. 초음파실에서 규태는 작게 뛰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는 눈가에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린 금옥은 눈을 뜨자마자 아이 상태를 묻습니다. 의료진이 아기가 무사하다고 전하자 금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금옥은 곧 규태를 찾습니다. 분명 구급차 안에서 규태 오빠 얼굴을 봤어. 그녀는 진태에게 규태가 병원에 함께 왔음을 전합니다. 금옥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규태 오빠가 옥상에서 떨어지려 했어.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돼. 그 시각 규태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받은 아기 초음파 사진을 바라봅니다. 작은 심장 박동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금옥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아빠도 없이 태어날 콩콩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규태의 흐느낌은 처량하게 울려 퍼집니다. 한편 대식은 깊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해숙은 남편의 불면을 걱정합니다. 대식은 규태가 멘탈이 약한데 지금 상황이 견디기 어려울 거라며 한숨을 쉽니다. 미자는 대식이 안말기라고 서우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불안에 잠깁니다. 다음 날 미자가 무철에게 전날 화낸 일을 사과합니다. 무철도 심하게 말해 미안했다고 고백합니다. 미자는 무철의 감정 기복이 두렵다고 털어놓습니다. 무철은 가족을 지키려 돈을 악착같이 모으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미자는 과거 무철의 심한 행동을 담은 영상을 보여줍니다. 무철은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독했단 말이야? 라며 후회합니다. 집 앞에서 대식이 무철을 마주합니다. 무철아, 내가 나머지 돈 다 줄 테니 규태가 네 돈 갚은 거라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대식은 규태도 후회하고 있으니 손을 내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무철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놈 잡아다가 내 앞에 무릎 꿇려. 대식은 무철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규태가 무릎 꿇었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나 무철은 대식의 눈물 어린 간청을 외면하고 대문을 나섭니다. 대식의 얼굴에는 체념과 간절함이 교차합니다. 잠시 후 대식의 가게에 초췌한 모습으로 규태가 들어섭니다. 나는 쓰레기야.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못 지켰어.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규태가 자책합니다. 대식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위로합니다. 하지만 규태는 무철의 분노를 떠올리며 절망합니다. 대식은 과거 무철이 규태의 아픈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일을 얘기하며 희망을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 소원이라며 규태에게 무철을 찾아가자고 합니다. 규태는 친구의 암 고백에 충격을 받습니다. 네가 왜 죽어?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두 사람은 함께 울며 서로를 붙잡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가득한 순간 무철의 집 앞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미자가 발견해 무철에게 전해줍니다. 편지는 규태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무철아, 많이 미안하다. 내 사과는 안 받아줘도 좋아. 하지만 대식이만은 더 괴롭히지 마라. 대식이 안말기라 6개월밖에 못 산대. 난 죗값 치르러 간다. 대식이와 꼭 화해해라. 나 대신 대식이를 부탁한다. 무철은 편지를 읽고 대식의 병까지 알게 되자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어지는 112화 예상 줄거리입니다. 심판의 순간 규태가 경찰서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규태의 떨린 목소리, 철문이 닫히는 소리에 규태의 어깨가 떨립니다. 무철은 편지를 들고 집안에 주저앉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눈동자는 흔들립니다. 대식이가 안말기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무철은 편지를 읽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미자는 무철을 지켜보며 애써 침착하려 합니다. 금옥은 규태가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제 아이와 민용이 둘 다 내가 지켜야 해. 그녀는 마음을 굳힙니다. 민용은 아빠의 소식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내가 아빠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방 안에 홀로 앉은 민용은 울음을 참지 못합니다. 금옥은 그런 민용을 꼭 껴안으며 달랩니다. 미자는 금옥이 걱정되어 금옥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과일과 죽을 건네며 금옥을 걱정합니다. 금호가 많이 놀랐지. 아무 생각 말고 뱃속 아이랑 내 건강만 생각해. 금옥은 미진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병원복도 미진은 의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제발 아빠한테 재간을 이식해 주세요. 미진의 얼굴엔 결연한 빛이 떠오릅니다. 의사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입을 다뭅니다. 미진은 대식에게도 진지하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꼭 간 이식해 줄 거예요. 너한테 간이식 안 받을 거다. 대식이 미진에게 말합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무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조용히 살다 가고 싶다. 미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건 아빠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복도 끝, 무철은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합니다. 그는 말없이 뒤돌아섭니다. 규태는 조사실에서 경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수사관은 여러 건의 혐의를 조목조목 확인합니다. 규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인정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벌 받겠습니다. 서류철이 책상 위에 쌓이며 긴장감이 감돕니다. 무철은 경찰서로 향합니다. 면회실 창 너머로 규태를 바라봅니다. 규태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내가 자수한 건 대식이 부탁 때문이야. 무철은 규태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무철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는 억지로 고개를 돌립니다. 규태는 담담히 말을 잇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편하다. 무철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무철은 편지를 들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릅니다. 대식이한테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철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대식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봅니다. 그는 이제는 남은 시간을 조용히 정리해야지라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고입니다. 새벽 희미한 빛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모든 것은 새로운 국면을 향해 흘러갑니다. 무철은 어둠 속에서 두 손을 움켜쥡니다. 그의 얼굴엔 후회와 결심이 교차합니다. 과연 무철은 자수한 규태와 아픈 대식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본 영상은 개인적 예상이며 실제 방송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